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동네 아파트값 얼마나 상승 또는 하락했나, 아울러 지금 전국의 부동산 시장은 하락장인데 왜 우리 동네는 부동산을 오르고 있을까요?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말이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지만 전반적으로 지방은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러나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대구, 광주, 대전 지역은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광주 지역은 지방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 1.07% 상승으로 지방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또 상승폭이 큰 단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 있는 무등산 아이파크인데요. 이 무등산 아이파크 거래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무등산 아이파크는요, 2017년도에 건축이 되었는데 1410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11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7년입니다. 3월이 되겠네요. 지금 2년이 좀 넘었죠. 전용 면적은 84.8412제곱미터가 거래 금액이 3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3월 달에, 그러니까 2017년 3월에 한 건이 거래가 되었는데 층수도 아주 좋습니다. 로얄층 20층인데 3억 1,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2017년 4월에 3억 1,050만 원, 역시 20층 한 건이 거래가 되었고 2017년 5월에는 두 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어요. 2억 9천과 2억 8,250만 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2017년 6월에는 좀 3억 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6층입니다. 두 건이 거래가 되었어요. 그리고 2017년 9월에는 3억 8천만 원으로 입주하고 한 6개월 사이에 한 7, 8천만 원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에 3억 6,200만 원, 역시 한 건이 거래가 되었고요. 2018년 3월입니다. 3억 7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14층 3월에 두 건이 거래가 되었고 2018년 3월에 4억 4,500만 원의 9층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러면 2017년 3월 대비 이 43%가 인상이 됐습니다. 또 2018년 6월에 4억, 7월에 4억 6천, 또 7월에 5억 7천, 2018년 7월에 6억, 8월에도 6억, 또 8월에 두 건 6억, 32층 로얄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8년 9월에 두 건이 거래가 되었는데 6억 3천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또 9월에 6억 5천만 원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9월입니다. 9.13 대책 발표하기 전 6억 3천만 원이 거래가 되었고 또 9월에 6억 5천만 원이 거래가 되었는데 2017년 3월 대비 비교한다면 무려 1년 6개월 사이에 109%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더블로 인상이 되었죠. 그리고 2018년 10월에 6억 2천, 2018년 12월에 3건이 거래가 되었는데 5억 4천, 5억 9천, 6억 900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2019년 3월에 역시 두 건 5억 2,400, 좀 소폭 하락했습니다. 5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019년 4월에 5억 9천, 또 4월에 5억 2천. 아무래도 같은 단지지만 조망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1억까지 뭐 생길 수 있습니다. 2019년 5월에 5억 3천, 2019년 지난 5월 달에 5억 6,35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19년 9월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소폭 하락해가지고 2019년 5월에 5억 6,350만 원인데요. 그러면 2017년 3월 기준 현재 5월 거래가 된 금액으로 한다면 그래도 81%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인상 금액이 적은 수치는 아니죠. 그래서 그 현지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을 전화로 연결해서 지역 사정을 들어봤는데요. A 공인중개사는 지금 최저 5억에서 최고 6억 정도의 거래가 되는데 향에 따라서 남향이냐 북향이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은 현재 거래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의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공인중개사들도 분양가를 좀 내려야 된다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비공인은 역시 최저 5억 4천만 원에서 최고 6억 5천만 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재 거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급매물은 5억 4천만 원의 급매물이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 한때는요 이게 6억 5천만 원까지는 거래가 됐습니다. 지난 9월에 호가는 뭐 7억까지도 호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거래 현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연 지방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이런 광주 지역의 부동산 아이파크가 상승 요인을 제가 한번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 지역, 용도 지역, 용도 지구는 국토격리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요 도시 지역이면서 준주거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가지 경관지구입니다. 준주거 지역이면서 시가지 이 경관 지역이고요. 또 이 지역은 광주의 교통의 허브 지역입니다. 단지 앞에 그 아파트 단지 앞에 1호선 남광주역이 있기 때문에 역시 교통 요충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최적의 생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병원도 있지요. 전남대학교 병원도 있지요. 또 풍부한 의료시설이 있습니다. 사실은 도시에서 의료시설이 있는 곳이 좀 생활 인프라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은 우수한 교육 환경이 좋습니다. 유치원, 하버드 유치원도 있고요. 학강 초등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가 있고요. 조선대학교 등 학교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우수한 교육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싱그러운 지역의 중심입니다. 단지 앞 바로 광주천과 수변공원으로 탁 트인 전망, 그리고 사직공원이 있죠. 광주공원이 있죠. 무등산 국립공원이 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가격 상승 요인은 서울 주민들의 일부가 원정 투자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요.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원정 투자는 100%는 아니지만 원정 투자가 한 20-30% 정도는 가격 변동에 크나큰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 6월 3일 현재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변동률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매 가격 변동률을 전국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도 1년 한 해 동안 얼마만큼 상승했고 하락했나, 그리고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현재까지 상승했나 하락했나를 여러분 표를 보시겠습니다. 전국적으로 2018년도에는 0.00%로 보합을 유지했습니다. 전국적으로입니다. 평균입니다. 그러나 2019년도는 전국적으로 1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마이너스 1.81%가 하락을 했고요. 수도권은 지난해 1년 동안 1.49%가 상승했고, 그러나 올해는 1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수도권은 마이너스 1.59%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은 2018년도와 2019년도를 비교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0.1%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은 지난해 1.42%가 하락했고요. 역시 지방은 올해도 마이너스 2.02%가 하락을 했습니다. 서울은 지난해 평균 3.51%가 상승했고요. 서울은 1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마이너스 1.65%가 하락을 했으니까 작년 서울은 상승 대비 올해 아직도 반절도 하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0.59%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마이너스 1.84%가 하락을 했습니다. 인천은 지난해 0.00%로 보합을 유지했는데요. 올해는 마이너스 0.35%가 하락을 했습니다. 부산은 지난해 마이너스 1.44%가 하락했는데 올해도 역시 마이너스 2.19%가 하락을 했고요. 대구는 지난해 상승했습니다. 1.03%가 상승했고 올해는 마이너스 0.58%가 하락을 했습니다. 광주가 지난해 플러스 1.07%가 상승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마이너스 0.25%가 하락을 했습니다. 대전도 지난해 올랐죠.
대전에는 지난해 소폭 상승했습니다. 0.21%가 상승했고 올해도 대전은 0.58%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 대전은 지난해 올해 모두 다 상승폭이 있었습니다. 울산은 지난해 마이너스 3.56%가 하락했고 올해도 마이너스 3.57%가 하락을 했습니다. 세종은 지난해 상승했습니다. 0.72% 상승, 올해는 마이너스 2.33%가 하락을 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마이너스 1.25% 하락, 올해는 마이너스 3.20%가 하락했습니다. 충북은 지난해 마이너스 2.76%가 하락했고 올해는 마이너스 3.97%가 하락을 했습니다. 충남 지난해 마이너스 3.08% 하락, 올해 마이너스 2.46% 하락. 전북은 지난해 마이너스 0.93% 하락, 올해도 마이너스 2.05%가 하락을 했습니다. 전남은 지난해도 올랐고 올해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전남은 지난해 플러스 0.96 상승, 올해도 0.37%가 상승했고 경북은 지난해 마이너스 2.64%가 하락, 올해도 마이너스 3.10%가 하락했습니다. 경남은 지난해 마이너스 3.80% 하락, 올해도 마이너스 3.33%가 하락했고 제주는 지난해 마이너스 0.69% 하락, 올해도 마이너스 0.59%가 하락을 했습니다.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전국적으로 상승 지역은 대전 지역과 전남 지역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이 서울이 3.51%,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주가 1.07%가 상승했으니까 지난 2018년도 한 해 동안 상승 지역은 주로 지방은 하락했고 서울만 상승을 했습니다. 2018년도 하락폭이 큰 지역은 경남이 마이너스 3.80% 하락, 울산이 마이너스 3.56% 하락을 했습니다. 2019년도 상승폭이 큰 지역이 대전은 0.58% 상승, 전남은 0.37%가 상승했고요. 2019년도 하락폭이 가장 큰 지역은 충북 마이너스 3.97% 하락, 울산이 3.57%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올해 2, 4분기의 소강 상태였던 입주 물량이 3, 4분기에 늘어나면서 서울 지역의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전세가율이 하락하면 세입자들의 전세금 반환과 이사 시기 불일치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갭 투자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지역 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규제지역은 어디입니까?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일부가 되겠죠. 자, 서울에 여러분 도표를 보실까요? 도심권입니다. 도심권은 종로, 중구, 용산이 되겠는데요. 도심권은 지난해 5.10%가 상승했고요. 올해는 도심권이 마이너스 1.31%가 하락을 했습니다. 동부권은 성동, 광진, 동대문, 중량,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지역인데요. 동부권은 전체적으로 지난해 2.22%가 상승했고 올해는 마이너스 1.19%가 하락을 했습니다. 서부권입니다. 서부권은 지난해 플러스 3.85%가 상승했고 올해는 마이너스 1.17%가 하락을 했는데요. 서부권은 은평, 서대문, 마포 이렇게 되겠습니다. 서남권입니다. 서남권은 지난해 2.98%가 상승했고 올해는 마이너스 1.47%가 하락했는데 서남권은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구가 되겠는지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동남권입니다. 지난해 동남권은 플러스 5.35%가 상승했고 올해는 마이너스 2.65%가 하락했는데 동남권은 역시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이 되겠습니다. 사실은요, 거기 서초 볼까요? 서초는 지난해 4.03%가 상승했고 올해는 마이너스 2.34%가 하락했고 강남은 지난해 5.13% 상승, 올해는 마이너스 2.75%가 하락했습니다. 송파가 지난해 많이 올랐죠. 6.74% 상승, 올해 마이너스 1.85%가 하락했고요. 강동도 지난해 5.23%가 상승, 올해 강동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4.16%가 하락을 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지역을 살펴보는데, 자, 경기도에서 과천을 잠깐 보실까요? 지난해 과천 지역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6.66%가 상승했고 올해 마이너스 3.24%가 하락을 했습니다. 성남 분당 한번 볼까요? 분당 지역이 지난해 9.73%가 상승했고 올해 마이너스 3.71%가 하락을 했습니다. 오히려 고양은 떨어졌죠. 마이너스 0.94%가 지난해도 하락했고 올해도 마이너스 1.75%가 하락을 했습니다. 남양주가 지난해 마이너스 0.56%가 하락했는데 올해는 남양주시가 0.11%가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구리는 8호선이 암사역에서 쭉 연장되잖아요. 구리로 통과하니까 구리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지난해도 2.49% 상승, 올해도 구리가 0.89%가 상승을 했습니다. 용인수지가 지난해 플러스 3.6%가 상승했는데 올해는 마이너스 2.79%가 하락을 했고요. 부산 해운대구는요. 지난해도 마이너스 2.14 하락, 올해도 2.50%가 하락했습니다. 동래구도 지난해 마이너스 1.09% 하락, 올해도 마이너스 3.03% 하락. 수영구도 지난해 마이너스 1.49% 하락, 올해는 마이너스 2.08%가 하락했고요. 대구 수성은 지난해 올랐죠. 4.07% 상승, 올해는 마이너스 0.53%가 하락했고, 세종은 지난해 0.72% 상승, 올해는 마이너스 2.33%가 하락을 했습니다. 2019년 6월 3일 매매가격 전국적으로 변동률을 살펴보면요.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에서 상승지역은 16개 지역이고요. 보합지역은 28개 지역, 그리고 전국적으로 하락지역 132개 지역이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역시 개발 호재가 있거나 역세권 등 입지 조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일부 지역은 국지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지금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가 감소하고 신규 공급 증가 지역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둔화로 가격이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